저기 야당에서 저렇게 좀 딴지를 걸어도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고금리, 하이어, 롱거 이런 상황이면 기업들이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그 못 견디는 기업 중에서 되는 기업은 골라서 살려야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법을 그냥 일몰을 시켜버린 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욕먹어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이거 지금 우리 제대로 법 안 만들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법을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목 놓아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목 놓아서 외친 사람도 없더라고요. 지난주가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파월이라는 연준 의장이 일정한 방향을 천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higher the longer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앞으로 꽤 장기간 동안 높게 유지하겠다. higher longer.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냐하면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higher longer. 한동안 앞으로 더 길게 그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지난주에 채권값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하고 채권값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기 때문에 채권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higher, longer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채권값이 한동안 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팔아치운 거죠. 팔아치우니까 채권이 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금 이제 기침을 한 거죠. 기침이 콜록콜록콜록 한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지금 이게 콜록콜록콜록 이게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또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10월 달 거를. 근데 우리는 여섯 번째 동결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그 뒤에 있는 경제에 대한 이제 진단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거를 좀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무슨 위기가 왔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금리 장기화 공포 이게 이제 금융시장 얘기입니다. 파월이 고물가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물가도 많이 안 떨어졌는데 문제는 노동시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괜찮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의외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오고 나니까 이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물가도 안 떨어지는데 경제도 별로 안 나쁘네. 그러니까 금리는 안 내립니다. higher, longer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채권 금리가 미 국채 10년물 이게 이제 굉장히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콜록콜록콜록콜록 한 거죠. 지난주에. 이게 국채 10년물이 전 세계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가고 또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고 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회사나 다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미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불안하고 그다음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문제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좋고 그 생산품 판매 시장, 소매 시장도 좋고 근데 물가는 많이 안 떨어지고 이게 미국이 생각보다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은 게 아닌 거죠. 금리를 계속 높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고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이 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같은 날 목요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6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죠. 미국은 쭉쭉쭉 그래도 올렸는데 우리가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맨 그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커지면 큰일 난다고 지난 1년 동안 얘기해 왔지만 이분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 지금 2%까지 차이가 났는데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얼마나 엉터리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지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미국이랑 금리 차이 나면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 한국은행 총재가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또 두 번째로 그 경고한 게 뭐냐면 한동안 금리 안 떨어진다. 옛날처럼 이렇게 저금리 기대하고 대출 많이 받지 말아라. 그리고 대출 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는 이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진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한국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 중이다. 그리고 아까 재학 선생님 물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분 얘기는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물가 경로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게 뭐냐면 내년 말쯤 되면 한 3% 초반 2%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완만하게 우리가 물가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였는데 이분 얘기가 지금도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면 경기, 물가면 물가 우리가 완만하게 회복 중이다. 예전에 예측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 얘기가 중동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다. 이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될지 장기화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안 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회복세를 되돌릴 건지 아니면 계속 회복할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번 저기의 금리는 동결하면서 보겠다 앞을. 예전에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안개가 자욱할 때 작년 가을인가요? 안개가 있을 때는 운전을 멈춰야 된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 일단 운전을 멈추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안개가 저 중동 전쟁인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가 저 상태가 확산이 될 건지 또는 그것이 장기화될 건지 이 상황을 저게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분이 이번에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막 그 방송에 나와서 막 엄청 그 자극적인 얘기하시는 분들 빼면 이분이 얘기한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시학자들이.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다들 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KDI라든가 민간 연구소들도 그 한국은행의 분석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대출하신 분들 이분이 얘기한 게 빚 무서운 줄 진짜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는 안 떨어진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인 건 맞는데 금리 떨어지려면 한참 남았다. 이분이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에 따라서 물가가 더 오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을 이번에 넓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5명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6명 중에 1명은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될 가능성도 닫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다수가 6명 중에 5명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가능성, 물가 때문에, 중동 전쟁 때문에, 중동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는 한동안 안 내린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마무리 말로 조심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중동의 저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금리가 한동안 안 떨어진다는 거 말고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놈의 중동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중동 사태라는 게 우리 안보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 경제에도 여러분들 지금 물가, 그 다음에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 이게 지금 중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그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난 우리가 미국이 작년 초죠 벌써. 그러니까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금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우리 인플레이하고 전쟁을 시작한 게 이제 벌써 한참 됐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살얼음을 걷듯이 왔죠. 지금 기억나시는 게 작년 가을에 레고랜드 사태 나고 뭐 이럴 때 진짜 막 무슨 일 날 것처럼 우리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살금살금 살얼음을 걷듯이 오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큰 그 사고 없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것도 우리가 여름에 예측했던 물가 경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참 다행인 거죠. 근데 중동 사태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측이 안 되는 게 이제 걱정인 것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시 얘기라면 이제 이거 보셔요.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서 지금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일 악 쓰는 국회의원 기억나세요? 양경숙이라고. 진짜 이분은 악을 쓰지 않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인데,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나 용감한 분입니다. 악만 쓸 뿐 아니라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부도 위기라고. 참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이 지난 정부 때 돈을 엄청 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에 빚이 지금 한 400조 늘었잖아요. 그 빚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막 부총리를 공격한 거예요. 부총리의 변명은 대외 경제 환경이 지금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회복세인 거 맞고, IMF에 따르면 우린 내년에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성장률이 제일 높을 거다. 그러니까 되게 낙관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수를 잘못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R&D 예산 깎은 거는 필요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왜 대책 없이 깎냐, 옥석을 가리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놓지 않고 왜 일괄 삭감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거 갖고 또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이거 보세요. 대통령 말 때문에 이걸 다른 나라 아무도 안 삭감하는데 삭감했다, 이걸 갖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총리가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11년 걸렸는데 단 3년 만에 또 10조 원이 늘었다. 이렇게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했던 그 국정감사장에서 부총리가 공격을 받을 만한 포인트들인 거 맞는데, 문제는 국가부도 얘기하신 분은 진짜 얼척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저 얘기도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R&D 지적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줄인 거 갖고 공격을 하니까 부총리가 저렇게 대답을 잘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왜 일괄 삭감을 했냐 이러면 사실은 참 변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부총리가 지금 대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잘하는 거다, 선방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마치 저 말이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이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건 맞는데,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쇠락만 남았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총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언론들이 또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당장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자체는 지금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는 열심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틀린 말이 아니고 또 중동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분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것도 또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을 더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찌됐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호한테 책임을 묻고 비상예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총리를. 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부총리를 경질하려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딱히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R&D 예산이라든가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세수 추계 같은 경우도 원래 하기 어려운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세수 추계 틀렸고 R&D도 지금 문제가 있는 방향인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좀 더 섬세했으면 이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경질을 해? 이건 또 뭔 얘기야? 근데 이게 이 경향신문 얘기가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다. 수출이 연속 감소하고 가계부채 탓에 내수도 회생이 안 된다. 지속되는 삼고 민생이 최악이다. 아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지금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생겼다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스피가 무너진 것도 미국이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서 생긴 문제고 지금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은 거 그거는 우리 물가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고 하는 거고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설이죠. 그래서 그 이 메이저 신문의 사설이라는 게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부총리를 경질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달리 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부총리가 잘못해서면 경질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대외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게 주 원인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지금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부총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를 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경질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무슨 메이저 신문이 이런 사설을 쓰나. 어찌됐든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린 거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부총리와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되게 얼척없는 비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거 맞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부총리가 얘기한 이런 환경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 말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시적으로 선방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살피면서 대응하고 있느냐가 지금 평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비판할 바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고금리 고유가 길게 간다. 길게 간다. 지금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미국이 이 발표를 하면서 higher, longer 이러면서 고금리 고유가 길게 간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계대출, 기업대출. 지금 기업대출이 보세요.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지금 비금융회사 중에 7군데 한 곳입니다. 15%.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돈 번 거 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저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좀비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15%라는 거는 지금 엄청 어렵다 기업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금 시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수출도 못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 기업이 15%다. 근데 지금 금리가 하이어 롱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지금 가계대출도 문제고 기업대출도 문제라는 얘기죠. 가계와 기업이 다 힘들다. 그럼 지금 정부가 이걸 열심히 살피고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거시경제는 지금 선방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 지금 그 힘든 분들, 지금 구멍이 뻥뻥 뚫릴 것 같은, 둑이 무너질 것 같은 부분들을 잘 살피고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좀 우울한 얘기를 드리면 이거 보세요. 좀비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좀비 기업이라 하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부실기업 정상화법을 그냥 일모를 시켜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뭐냐면 부실기업 정상화법이라는 게 이제 기업들, 너무 빚이 많은 기업들을 신속하게 채무 조정,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될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일몰이라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죽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때까지 6번 동안 갱신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갱신을 할 날짜가 다 도달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걸 고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의원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카카오 출신의 그 이용우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한 게 법을 없애자고 반대한 건 아닌데, 법을 몇 군데 고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치자라는 얘기가 이제 막 국회가 파행이니까 제대로 팔로우업을 안 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일몰이 돼버렸어요. 제대로 안 고쳤기 때문에,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양당의 여야 의원들이 일몰 연장하자고 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민주당 몇 명이 세세한 부분 몇 군데를 고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이 정무위에서 이거를 팔로우업을 안 하는 바람에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몇몇 그 신문이 이걸 지적을 잘했습니다. 지금 15%가 좀비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이럴 때는 진짜 좀비로 계속 살 만큼 능력이 없는 기업은 망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조금 정리하고 신규 자금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된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부실기업 정상화법이 있는 건데, 이 부실기업 정상화법을 일몰시켜버린 국회의원들을 뭐 하는 거냐. 너무 맞는 지적이죠. 정쟁만 일삼는 국회 때문에 대책도 없이 제도가 폐지됐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정감사하면서 경제정책 엉망이라고 막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지적질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뒤에서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법, 지금 저 15%가 좀비 기업의 그 반열에 올랐는데 그 중에 옥석을 가려서 살릴 건 살리고 그 뭐 사망해야 될 건 사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그냥, 저건 태만이죠, 태만으로 그냥 일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1도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저 상임위에서 저걸 제대로 정말 목숨 걸고, 이거 지금 우리 제대로 법 안 만들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법을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목 놓아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목 놓아서 외친 사람도 없더라고요. 참 우리 정치가 지금 저러면서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부총리한테는 막 저렇게 악을 쓰고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들을 비판한 건데, 저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잘못한 거예요. 저게 야당에서 저렇게 좀 딴지를 걸어도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고금리, 하이어, 롱거 이런 상황이면 기업들이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그 못 견디는 기업 중에서 되는 기업은 골라서 살려야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법을 그냥 일몰을 시켜버린 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욕먹어야 됩니다.